제가 그 20년도에, 2020년도에, 명상대학원을 좀 다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불교 명상 그 이론을 정말 열심히 공부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쓸 수 있는 명상을 좀 배우고 싶었는데, 역시나 아카데미라서 그때 이제 제가 그만두고 다음 학기 등록금 들고 힐링 스쿨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페이스북으로 헬로라는 글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글을 정말 심플하게 쓰시고 어, 또 그때 제 어떤 이슈나 제가 고민하는 지점들이나 좀 답답한 사안들을 동시성처럼 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눈여겨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무료 워크샵이 하나 떠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캔슬됐다고 헬로가 제안 카톡이 오셨어요. 뭐 이렇게 다른 프로그램 신청해도 되고 자기하고 개인 미팅 해도 된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왜 웬기회냐 이러면서 냉큼 그 헬로하고 개인 미팅 하는 걸 선택했죠. 그때부터 이제 운명이 시작된 거죠, 저의. 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괜찮아졌다? 음, 음, 좀 편안해졌다? 네. 그리고 숨이 쉬어진다, 이렇게. 그리고 가슴이 말하는 것을 좀 들으려고 한다. 근데 좀 하여튼 말로 설명하긴 굉장히 어려운데요. 좀 평평한 상태예요. 그러면서도 약간 긴장감 있고, 좀 두려움과 불안이 이렇게 감지되어요. 왜냐하면 또 언제 에고가 빛의 속도로 이렇게 튀김을 할지. 근데 요게 경외심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매 순간순간 이렇게 좀 긴장하면서 조금 살피면서 깨어있고 그 순간에 자각하고 음, 그러면서 평화를 맛보는 거? 그쵸. 예전에는 제가 그 남편이 바뀌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거든요. 남편만 바뀌면 우리 집에 아무 문제 없다 하면서 막 외치고 다니고 그랬는데 남편이 절대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이렇게 조금 에너지장이 바뀌고 괜찮아지니까 남편도 이렇게 저절로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는 저보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는 둥, 뭐 커피숍 가서 같이 음악도 듣고 이런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딸만 셋인데요.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선택해서 공부하고 자신의 길을 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네, 되게 어릴 때는 사실 좀 미안한 점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힘드니까 아이들에게도 굉장히 혼도 많이 내고 엄격하게 굴고 저희 엄마가 했던 것처럼. 그리고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미안했는데, 이제 그 우리 큰애가 4학년쯤에 자기가 이제 공부 너무 하기 싫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정신이 나갔죠, 그때. 애를 학원을 한 10군데를 뺑ጳ퀴 돌렸어요. 왜냐하면 저 일해야 되니까 애가 오후에 음, 돌아였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 눈물 날라네. 음, 애가 그 공부가 하기 싫다는 거죠, 이게. 그때 제가 음, 애를 학원을 다 스톱을 시키고 놀아라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애가 노는데
피티병에 물 넣어가지고 빙빙 돌리면서 노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가 몸에 에너지가 너무 많은 아이인 거예요. 음, 근데 그 공부시키러 제가 학원을 한 10군데를 돌리니까 어떻겠어요. 그래서 이제 놀게 하고 이제 운동을 시켰죠. 걔막 이제 수영하고 테니스 가고 막 이런 이제 그런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 시키면서 이제 운동을 잘 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중학교 때 이제 태권도를 처음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가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중학교를 보내고, 그러니까 큰애도 빨리 때였죠. 큰애를 너무 큰 사람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어른 취급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중학교도 저랑 떨어져서 다니고, 근데 그때 이제 자기도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 때문에 막 울고 막 그러면 달려가서 안아주고, 막, 그저 반찬해서 보내고 뭐 이러는데, 그래서 중학교 때 바로 이제 태권도, 한 번도 하지 않은 태권도를 시작해서 그 녀석이, 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경남체육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어. 체육고등학교 갔잖아요. 근데 공부를 중학교 때 100등인가 이런 거, 100 몇 등 이렇게 했어요. 운동을 하니까. 그러더니 자기가 책상을 하나 사달라 해서 책상을 하나 사줬는데 그 기숙사에는 운동하는 학교니까 책상이 없어요. 그래서 상을 하나 사주니까 점호 시간이 끝나면 휴대폰 불을 켜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전교 1등을 하더라고요. 아, 음, 음, 깜짝 놀랐죠. 그때 제가 그 기숙사 방에서 그 책상을 보고 막 왈칵 눈물이 나서 막 울고 나왔는데 이제 돌아보면 그때 제가 공부를 하기 싫다 할 때 멈춰주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시켜주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해야겠다 생각을 하니까 공부를 하더라고요. 믿어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주고 이거를 한 결과 이제 아이가 음, 체육교육학과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ROTC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그 큰아이 경험으로 밑에 아이들은 조금 수월하게 제가 좀 키우는 것 같아요. 요거는 아마 약간 우리 아버지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옛날에 미술할 때 아버지가 이렇게 서포트 해준 부분이 아마 요런 지점에서 아마 영향력을 좀 미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저는 그 삶이 좀 바쁜 인간이었어요. 그리고 슈퍼우먼처럼 늘 동동거리면서 정말 그 30분 단위로 일을 해내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또 쉬는 것도 그 죄책감이나 죄의식 때문에 쉬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쉬는 것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막 헉헉거리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게 또 아주 잘 사는 삶이라고 여기고 있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배웠고 근데 그게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던 삶이었고 그 안에는 제 자의식이 있었어요. 음, 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인간이야? 니들은 그렇게 못 살지? 이런 것들을 제 존재감으로 바쁜 인간으로 드러내고 살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를 이제 돌아보니까 너무 안쓰럽고, 뭐 하러 그렇게 둥둥거리면서 애쓰면서 살았나, 막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지금 현재에만 좀 집중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도 좀 쉽게 되고, 시간도 좀 넉넉해지고, 뭐, 요즘 그래서 산책도 하고, 운동도 하고, 뭐, 책도 보고, 그냥 하나하나 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많은 생각들, 에고에 이끌리지 않으니까 시간이 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같은 일을 해도. 음, 그 컬러에 보면 옐로우라는 컬러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 옐로우에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빛 부분이 반짝반짝이는 태양, 환한 웃음, 기쁨, 뭐 성취, 뭐 하여튼 존재감을 드러내는 이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그 반면에 그림자 부분은 좀 집착, 우울, 강박, 경쟁, 뭐 요런 또 그림자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늘 그 리더 자리에서 일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 생존 기술로 제가 그 자의식과 위치성, 우월감, 이런 거에 굉장히 길들여서 살았어요. 이거를 깨부수는데 너무 힘들었고, 아직도 남아있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이렇게 순간순간 올라오는 교만이나 오만, 이런 것들이 언제 나올지 몰라서, 이렇게 좀 자각하면서 배우려 하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참된 겸손을 좀 진정으로 좀 배우고 싶고, 저의 모습에서 그런 게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 삶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이제 제가 힐링 스쿨 들어와서 내면 아이 그 공부를 하면서, 내 내면 아이가 그때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했던 생존 기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뭐, 착한 사람, 구원자 증후군, 또 뭐, 희생자 증후군,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막 등등으로 그 작은 아이가 살아남기 위해서 썼던 그런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는 그 웬만히 돌아가는 가정에서 자랐고,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저를 좀 각별히 사랑해 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돌아보면 저 시절에 아버지가 깨어서 어떻게 저렇게 보살펴주고 사랑을 주셨나 싶을 정도로 저를 굉장히 잘 케어해 주셨죠. 아마 지금까지 살 수 있는 동력이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반면에 이제 엄마는 굉장히 엄격했어요. 이제 예를 지켜야 되고, 규칙을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실수하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로 굉장히 저를 정말 매를 되어 가면서 훈육을 시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엄마한테 칭찬이 받고 싶잖아요. 근데 칭찬을 1도 해주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그만한 나이에도 보니까 싱크대에 키가 안 달리니까, 그 목욕탕 의자를 갖다 놓고 설거지를 해놓고, 동생들을 이렇게 막 씻기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막 이런 일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와서 저를 존재를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아, 설거지 해놓았구나, 이러면서 있잖아요. 근데 그때 생긴 이제 기술이, 살아남고 사랑받고 싶으니까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연속되더라고요. 뭐 아이를 덜쳐업고 성당 가서 봉사를 하고, 또 막 집에 사람들 불러가지고 음식을 해 먹이고, 음, 뭐 어딜 가면 이렇게 허들의 일들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거에서 보니까 제가 어떤 착한 증후군, 뭐 구원자 증후군, 희생자 증후군, 이런 패턴이 이제 생겨났죠. 그리고 이제 그런 심리 상태에서 남편을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도 내가 너를 구원하겠어. 이 심리 상태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빚도 엄청 많고, 막 나이도 저보다 많고, 직업도 없는 백수였고. 그래서 그런 사람과 이제 결혼을 한다 하니 집이 이제 난리가 났죠. 그 내 편인 아버지도 커덕 막 떠들어서 말리셨고, 엄마는 이제 그 엄마 얼굴에 스크래치 나고 이제 그 쪽팔림 때문에 저를 막 정말 때려, 때려가면서 막 못하게 말리시고 그러셨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오기가 이제 생겨서 꼭 결혼하겠어. 내가 잘 사는 거 보여주겠어. 그러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음, 결혼 한 달 만에 완전 이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어, 이제 경제력이 없는 남편, 책임감이 없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남편에게 깃들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한 3년 만에 한 명씩 태어나는데, 이제 혼자 독박 육아를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경제력을 책임지고 그래야 되니까 이제 가모장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4명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이제 사랑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불쌍한 것도 못 보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섬세하게 보살펴 줬던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살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섬세하게 눈치 있게 센스 있게 막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함께 해주고 아이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 엄마의 역량으로는 제가 힘들잖아요. 육체적으로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 때에 제가 보니까 분노와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거를 힘이 제일 약한 사람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에게. 그래서 그 반복적인 그 대물림이라고 어느 날 자각하게 됐었거든요. 저는 이제 가톨릭 신자였고, 어릴 때부터 성당을 다녔었고, 그래서 이제 성당 가서 뭐 봉사하고, 뭐 기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나님께 좀 내어 맡기고 이렇게 산다고 살았죠. 거기밖에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근데 그 신앙적으로 살면 또 좀 괜찮아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 속에서도, 그 종교 안에서도 제가, 인정받고 싶고, 잘난 척 하고 싶어서 봉사하고 다니고, 막 그런 저를 봤죠. 그래서 제가 SN에 들어와서 종교가 거의 저의 정체성이었는데, 그것도 한번 이렇게 깨부수는 작업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신인에 대해서 다시 좀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매일 일기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그 원망, 억울함, 막 욕하고 싶은 마음들을 글로 막 이렇게 적어놓고 살았더라고요. 그 일기장이 몇 권이 되었는데, 이사한다고 이렇게 그 일기장이 나와 있었는데 남편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더만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 일기장 꼭 가지고 있어야 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거 애들이 보면 너무 안 좋을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SNS에 들어오고 한 몇 년 전에 다 태워버렸어요. 이제 갖고 있으면 뭐 하겠노. 그래서 치유하는 차원에서 한번 다 태워버렸고 그리고 그때도 제가 보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저를 좀 치유하고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결혼하고 한 10년 정도 후에 대동맥 박리라는 그 하여튼 초응급 수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그 혈관이 다 찢어져서 인공혈관으로 바꾸는 수술이었는데 하여튼 한 14시간 밤을 새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정말 그 수술실 앞에서 울고불고 하면서 그 절망감 있잖아요. 이제 과부가 되고 아이 셋만 남고 막 이런 걸 생각을 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산다고 정말 열심히 살았고 성당에 가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 살았냐고 막 하느님한테 협박하면서 기도를 했죠. 음, 그런데 그 남편이 기적처럼 진짜 살아났어요.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저는 이제 좀 변화된 삶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굽다가 살았으니까 경제력도 이제 책임지고 좀 책임감 있게 좀 가족 돌보면서 살 줄 아는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있었죠. 근데 똑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예전하고. 이제 그때 제 어떤 한계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자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제가 그 식칼을 들고 남편한테 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제 거울로 딱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저한테 우울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식칼을 놓고 앉아서 울면서 아, 내가 이러다가 정말 죽겠구나. 이러다가 정신이 이제 병이 들겠구나. 그렇게 싶어서 찾아간 게 이제 마음 공부하는 공동체에 이제 찾아가게 됐었죠. 그게 이제 내면 공부 시작하는 계기였어요. 제가 그 30대 이제 중반, 후반부터 해서 이제 마음 공부를 한 7, 8년 정도 했고, 그러면서도 비폭력 대화 뭐 공부, 또 뭐 애니어그램, 뭐 타로, 뭐 오라소마 컬러 테라피, 뭐 싱잉볼 이렇게 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이제 명상대학원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부를 계속 하면서 제가 좀 괜찮아지는 것도 있었고 좋아진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2%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저도 잘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떠돌아다니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녹화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2%가 부족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찾아서. 근데 제가 SN에 힐링스쿨 들어와서 그 2% 부족한 거를 찾아냈어요. 제가 이제 힐링스쿨 들어와서 보니까 포바디 차원의 치유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감정체 치유, 정신체 치유, 육체적 치유, 영적인 치유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균형 맞춰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한 사이클이 이렇게 싹 올라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뭐가 하나가 빠지면
계속 그 2%가 부족한 거였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작년인가 유튜브에도 조금 나오고 한 부분인데 제가 이제 힐링 스쿨 마치고 아카데미에 들어갔을 때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약간 이렇게 공부에 자신감도 좀 붙고 또 일도 하고 싶어졌죠. 왜냐하면 학원을 이제 그때 그만둔 지 한 3년 차 정도 되었을 때고 그러니까 제가 돈을 안 버니까 남편에게 돈을 받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돈을 받아 쓰는 게 너무 치사하고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물을 1층에는 힐링센터를 짓고 2층은 이제 집을 지어서 이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그 계획을 몇 년 전부터 가지고는 있었어요. 이제 헬로 께 그 개인 세션을 신청하고 이제 유의 내용을 상담을 하려고 만났는데 완전 난리가 났죠. 막 엄청나게 혼나고 욕도 듣고 막 그랬어요. 아, 그래서 한 세션을 한 30분 만에 마쳤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제그 자의식이 떠올라온 거죠. 아직도 원장질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하는 거거든. 막 이러면서 이제 뽐내고 싶고 자랑질하고 싶고. 음, 뭔가 이제 이런 저를 이렇게 탁 보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부끄러운 거예요. 좀 치유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 보여지는 그 껍데기에 집착을 해서, 음, 근데 그 일이 있고 제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한 달 정도 찌그러져 갖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막 저의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울고, 막 먹지도 못하고, 애도 케어도 잘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음,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배가 너무 이제 고파서 수제비를 한 그릇 먹고 싶어서 이제 밀가루 반죽을 해서 냄비에다가 수제비를 떠놓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는 거예요. 이 눈물이 도대체 무슨 눈물이야? 이러고 이제 보니까, 제가 먹고 싶은 수제비를 제가 저한테 한 그릇 끓여준 적이 없더라고요. 아니, 남들은 불러다가 막 음식도 해먹이고 파티도 열어주고 늘 가족에게 음식을 해서 주고 이러고 있었으면서 진정으로 내가 먹고 싶은 이 수제비 한 그릇을 내가 한평생 살면서 끓여주지 않았다. 이거를 딱 느끼는데 아 진짜 눈물 한 바가지에 수제비 한 그릇을 먹었어요 그날. 그래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것을 배우지도 못했고 또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줄 알았었고 그러니 시선이 늘 남에게 가 있었고 바깥에 가 있었던 거죠. 그 생겨난 인정과 사랑과 이런 것들을 계속 밖에서 찾아다녔던 거죠. 이거를 이제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해줘야 된다는 거를 그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한 달 그때 이제 그렇게 있으면서 그 캄캄한 어두운 밤에서 빛 한 줄기가 안 들어올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제 일어나서 아이들 나오면 초등학교에 음, 방역 교사를 그때 구한다 해서 계약직으로 3개월 갔었거든요. 근데 방역 교사가 아니고 급식소 청소 도우미더라고요. 음, 그래서 막 식판 닦고 그때 코로나라서 아크릴판 이렇게 세워진 거 그거 음, 닦고 뭐 식탁 닦고 의자 닦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음,
애들 나온 학교니까 어떻겠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저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한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막, 저 엄마 먹기 살기 되게 힘들어졌나? 왜 저러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 안 하고 그냥 저의 일을 했고, 그때 그 노동자들이 하는 심리들을 보면서 공부도 하게 됐고, 저도 제가, 이게 저한테 어떤 정말 이런 일을 해보지 않았었는데, 이런 일을 하면서 저를 좀 제대로 좀 투명하게 보는 그런 시간들이라서 굉장히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런 이제 일을 할 때 자의식 내려놓고 그냥 아크릴판하고 식탁만 열심히 닦는데 어떨 때는 40분 걸리던 게 아유, 네가 너무 투명하고 이쁘구나 이러고 닦으면 30분 만에도 닦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참 그런 경험들도 하게 되었었고, 음, 돌아보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미술 배우러 온 사람이 1년 배우고 개인전 하겠다고 막 하는 거랑 제가 힐링스쿨 들어와서 고작 1년 공부해놓고 힐링센터 차린다고 했으니 얼마나 그 과간이고 기가 찼겠어요. 음, 욕을 할 만도 했죠. 여전히 그 이제 어떤 감정체와 정신체에서 이끄는 저의 이제 자의식, 우울감, 위치성, 뭐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런 것 속에는 보니까 열등감, 뭐 수치심, 비교하는 거, 경쟁하는 거, 뭐 억울함, 두려움, 불안까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로 정말 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참된 겸손이에요.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이 부분을 좀 제가 이렇게 깨워서 자각하면서 정말 참된 겸손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어요.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누가 지어줬어요. 모찌라고. 그, 그래서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닉네임으로 지금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 찹쌀모찌 있죠? 찹쌀모찌처럼 쫀쫀하고 이렇게 널어놨다가 다시 찰딱 갖다 붓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맞서도 이렇게 깨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더 이렇게 찰지게 찰착착 이렇게 붙는 그런 찹쌀모찌라고 아주 음, 귀한 분이 지어주셨어요. 지금 이거 이제 인터뷰 지면지 받고 올라온 이슈가 있어요. 그 엄마 이슈하고 남편도 좀 치유됐다고 생각을 했는데도 남편 모습에서 저를 보고 엄마 모습에서 저를 보잖아요. 이게 반향이라고 하는데 이제 엄마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치유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좀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야지 상대도 그리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음, 참된 겸손으로 좀 지하고 싶다. 그리고 좀 예리하고 섬세하게 통찰력을 가지고, 음, 가족이 제일 어렵잖아요. SN의 그 프로듀서 트레이닝 EPT에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연구팀 EAR에 있고요. 그리고 협동조합 교학팀 그때 만들 때 함께 했었고, 율리코드 만들 때도 함께 했었고, 지금 팀제 힐러 하고 있고요. 작년에 그 서울 공개 워커샵하고 SN 투어 PD 하면서 또 엄청나게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요즘은 메디컬 힐링 몸치유 팀에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실 SNL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밤 10시 출근해서 뭐 한 두세 시에 마치고 이래요. 그럼 좀 힘도 들고 그 다음날 일정 또 소화해야 되니까 버겁기도 하고 한데 그 공동체 프로젝트 이렇게 팀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경영대학원 수준급의 그 트레이닝을 시키시는데 이게 돈 안 내고 배우잖아요. 시간만 내면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저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는 아이들이 1번이에요. 우선순위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필요로 하거나 음, 이렇게 좀 도와달라 SOS 요청하거나 할 때는 모든 걸 제쳐놓고 아이한테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애들이 제일 저한테 중하고요. 제가 그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지점이 있잖아요. 그거를 아이들에게 대물림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음, 정말 그 1순위는 아이들, 그다음 이제 2순위는 제가 먹고 사는 자영업 음, 힐링 센터인데 힐링 센터는 지금 오픈한 지 이제 1년 되어서 아직 조금 여유롭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보면 음, 제가 굉장히 많이 옛날에 아팠었거든요. 정말 일주일에 한 번씩 막 링거 맞으면서 일하고 다니고 이랬는데 건강해졌어요, 정말. 육체적인 치유가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호바디 차원으로 치유하고 나면 이게 좀 괜찮아지는 게 몸도 좀 괜찮아지고 감정체, 정신체 좀 괜찮아지니까 건강해지고 영적인 부분들도 그래서 호바디 차원으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평평해진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힐링스쿨 처음 들어왔을 때 저희 힐러가 초보 힐러였어요. 그때 저는 이제 웬만큼 이렇게 떠돌다 공부를 하고 왔으니 또 자의식이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배우러 왔는데. 그래서 이제 납작 머리를 쓰구리고 음, 공부를 하겠다 결정을 하고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아니 저희 티처가 정말 잘 들어주고 지지해주고 괜찮다 해주고 뭐 공감해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공부를 했다기보다 처에 있는 이야기를 이때까지 말 못한 이야기를 그냥 혼자니 그냥 쏟아내는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감정 쓰레기통처럼. 근데 저희 힐러는 그걸 다 들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하여튼 제 편이 되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이 힐링 스쿨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키우고 성장시키는 이렇게 인큐베이터의 장이다라는 거를 그때 느꼈어요. 우리가 살면서 자기 이야기 다 못하고 살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온전하게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런 경험들이 힐링 스쿨에서는 굉장히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두 번의 아카데미를 이제 거쳤는데요. 첫 번째는 헬로와 접점이 많다는 거. 그리고 그 교재를 쓴 저자 헬로하고 교재를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하면서 도반들하고 좀 친밀감 있게, 좀 밀도 있게 같이 공부하고 치유하고 성장하는 좀 부드러운 장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카데미는 정말 치열했거든요. 엄청나게. 계속 그 작은 팀들을 만들어서 교재를 재구성하면서 연구해가지고 회의하고 발표하게끔
하는 건데 그 속에서 이제 자신의 아킬레스건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파고들고 업다운 시키고 막 이렇게 건들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완전히 이제 살아있는 그 실제적 프로젝트 팀이 이렇게 가동하는 것처럼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번 아카데미는 굉장히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아카데미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트레이닝 팀이잖아요. 근데 뭘 트레이닝 할 것인가. 근데 저희가 지금 이제 영성을 공부한다, 내면을 공부한다 이러면 돈을 벌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사회적인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깨부수는 그래서 물질과 영성의 조화를 이제 풍요롭게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SNL 공동체의 스타일에 어떤 정체성과 태도를 갖추는 사람을 좀 성장시키고 치유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공동, 본인의 정체성과 태도이기도 하고요. 힐러의 그 자질은 경청하고 공감하고 지지해주고 이런 게 최고의 기술인 것 같아요. 정말 그 참여자의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참여자의 핵심 이슈를 파악하게 되고 그곳을 좀 질문해서 참여자가 스스로 이렇게 좀 파고들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음,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교재를 좀 잘 파악해서 설명하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요즘은 참여자들이 수준이 너무 높아서 뭐 교재를 이렇게 글 많이 다룰 그건 아니더라고요. 힐러가 말이 많으면 가르치려 들고 뭐 자기 자랑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 이렇게 저희 팀은 대화와 치유처럼 그런 워크숍처럼 이렇게 팀제 힐러가 진행되는 것 같아요. 서로가 함께 이렇게 연결되어서 공통된 그 비슷한 이슈들을 좀 대해서 좀 숙고하고 같이 나누고 연결하는 그런 에너지장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요. 음, 저도 초반에는 되게 힘들었어요. 그 참여자 이야기를 듣는 게 전형적인 우뇌형이라서 감정을 이렇게 말하면 잘 알아듣는데 이성적인 언어의 고급진 단어들을 쓰면 되게 들어도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잘 못 알아들어서 그랬는데 보니까 그것도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한 중반 정도부터는 참여자의 언어가 제 귀에 이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참여자의 언어를 배워서 제가 이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요즘 좋습니다. 공동체 지금 프로젝트 팀에서 배운 모든 것들은 자영업 비즈니스에 거의 다 적용이 되어요. 뭐 관계 기술, 뭐 홍보 마케팅, 경영 관리, 또 큰 시야로 이렇게 시스템을 바라보는 거, 그 안에서 구도를 짜고 오밀조밀하게 또 구성해야 되는 부분들까지 음, 트레이닝 하면서 배운 것들을 거의 100%다 적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L 공동체가 큰 구조물의 뼈대를 이렇게 형성하는 건물이라면 이게 자영업 빌런은 거기에 방 한 칸 이렇게 있는 음, 자영업인 셈이죠. 그래서 SNL의 정체성과 태도는 자영업에도 굉장히 적용이 많이 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이제 포바디 차원으로 제가 배우고 치유하고 이렇게 밀도가 좀 높아진 것들이 자영업 힐러의 태도와 정체성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투명하게 이렇게 통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의도를 계속 그때그때 의도를 분명하게 세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저는 그 호바디 에너지 힐링 몸치유에 좀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참여자들이 오고 있고, 그래서 뭐 핸즈온 핸즈로 이렇게 따뜻하게 레이키를 주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발을 조물조물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정성껏 할 수 있는 게 아마 조금 치유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오픈하기 전에 그 헬로께서 힐링 비즈니스 워커샵을 그때 힐러들 대상으로 한번 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알려주신 거를 한 20번 읽고 숙지를 하고 제가 다 적어가지고 그 하나에서 10가지 손수 다 만들어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멘트 하나까지도 따라 했거든요. 근데 잘 모를 때는 배운 대로 따라하는 게 그리고 실천하는 게 그냥 지름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반에 오픈하고 나서도 그런 대로 몇 개월 잘 유지를 했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적인 공부를 하지 않고 그때 모를 때에는 그림이 제 어떤 치유 도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그런 상상 좀 해봐요. 그 에너지 빛의 장을 좀 심상화해서 이제 그림을 좀 그리는 걸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제가 앞으로 계속 좀 나를 치유하고 성장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하고 함께 좀 나누고 치유가의 길을 좀 가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할머니가 되어서도 그 손주들하고 같이 앉아서 그림 그리고 좀 정서적인 안정을 주는 그런 삶도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요즘에는. 그 아이들은 언어가 발달하기 전에 그림으로 자기를 표현하거든요. 노인들도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으로 가계 장부를 쓰기도 하고요. 음, 그림으로. 그래서 어쨌든 자기를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미술이 저희 교재에도 그 내면아이 편에 보면 미술로 내면아이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미술을 동반해서 이렇게 함께 하면 시너지가 날 것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또 어쩌면 포바디 차원의 동화 이야기들을 글과 그림으로 써서 동화책을 만든다든가, 아니 요즘 막 엄마들이 그 욕구에 있는 영어를 가지고 동화 내용을 적어서 그림으로 같이 이렇게 그린다든가, 또 명상하면서 이렇게 심상화된 것들을 그림화 그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프로젝트나 컨텐츠들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정한 어른이 없잖아요. 요즘 헬로에게 진정한 어른이다 라는 느낌이 있고 그렇게 좀 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누구보다도 투명하시고 앞뒤가 같고 또 자신의 이렇게 걸음을 확장해서 공동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참 감사한 일이죠. 사실 이런 리더는 잘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 작년에 해알망구라고 막 좀 놀린 적이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막 그 에고가 막 이렇게 튀김을 할 때에는 얄짜고 없이 막 날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실 때, 음, 그 혹독함 속에서 아주 깊은 신뢰? 또 믿음, 이런 사랑이, 애정이 바탕으로 한다고 저는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또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으신데, 헬로 혼자 아니라고 그런 거 난 안 한다고 바닥바닥 우기시죠. 지지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신 공동체 함께 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인터뷰 하기 전에 지면에서 제 이슈들이 이제 올라와서 되게 힘든 과정들이 있었는데, 이런, 이게 좀 치유되었다 싶어서 잘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렇게 솟아오르니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좀 늦출까, 이런 생각도 막 하고 했었는데, 그런 중에 이제, 그들이 좀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엄마 모습에서 제가 있고 남편 모습에 제가 있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은 걸 인정을 좀 하고 나니까 좀 비로소 그 인터뷰를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만큼 좀 풀려나가서 좀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이 과정도 저한테 치유의 과정이구나 라고 느끼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세터 힐러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부족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캠퍼스에, 이렇게 하얀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아이디어 스케치를 하고, 이제 구도를 잡고, 이렇게 뭐, 스케치 한 것에 명암도 넣고, 물감도 바르고, 또 잘 못 바르면 다시 수정해서 덧바르고, 이런 과정이 SN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생선을 굽는 심정으로 작품이 하나 완성되면 좋겠어요. 어, 나의 고향별이라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